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오늘장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출연하는데요. 네. 계속 목요일마다 이렇게 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그냥 그대로 지난 그냥, 그대로 깎아도 네. 될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2차 전지 세고 맞아요. 외국인이 그렇네요. 안 사고 또 그러거든. 지난주에 2차 전지 오늘도 뭐 다 보이는 건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랬네요. 오늘은 더욱더 네, 확실하게 더욱더 2차 그렇습니다. 전지의 날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주식을 단타, 즉 단기 매매하기도 아주 좋은 시장이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잘 안 가거든. 대다수가 종목이 많으면 종목 차별화 장세기 때 요거 저거 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는 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높은 것 중에서 2차 전지를 이렇게 갈 때 치면 그냥 며칠 가기 때문에 그냥 걸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시장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빠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당분간 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좀 올라오는데 반도체가 조금 더 소강으로 들어가는 건 좀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계속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좀 단번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매매를 보면 외국인들이 1,495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이때 월초보다 좀 주초 좀 팔다가 다시 어제 조금 소폭 사고 있지만 많이 줄었고요. 근데 지금 2달 정도 2월 9일부터니까 12월 9일 7조 7,731억 코스피가 외국인 샀고 누적으로 코스닥도 한 8,800억 샀습니다. 근데 이 8,800억 산 것 중에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들 산 2,000억 정도는 2차 전지입니다. 소재거든요. 그러면 거의 산 거에, 이제 거의 3분의 1은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지르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르는 분야가 어딘지를 꼭 체크를 해보고, 외국인들은 지르면, 당장은 가다가 뭐 못 갈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선방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 역시나 코스피부터 들여다보자면 얼마 사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속 또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고 네. 있고 오늘 포스코케미칼도 많이 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체적으로 뭐 1,500억 정도 외국인 산 것 중에 코스피 삼성전자가 한 977억이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안 사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하루에 690억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2등, 그다음에 뭐 5등 삼성 SDI, LG화학 이런 쪽은 SK는 2차 전지는 대다수가 관련된 친환경 쪽이거든요. 이쪽은 그냥 다 많이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을 최근에 그냥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 코스닥에도 보면 2차 전지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는 거랑 기관이 사는 거 조금 다른데요. 기관들은 낙폭 과대주 중에 보면 이제 카카오, LG전자 뭐 이런 거 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아모레지나 호텔신라, 아모레프시픽 저 이제 한 짧게 보고 이렇게 좀 사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좀 길게 어떤 구조적으로 변화가 주고 있는 성장을 주고 있는 그쪽으로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왜 그러냐 외국인들 한 1년 정도 보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한 6개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그렇고 테마성이 강하죠. 그래서 기관이 사는 것은 주로 테마성에 있는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 사는 거 주로 안 사거든요. 그런데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사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개인들은 주로 작년에 좋았던 게 잠깐 내려오면 가치주의 장세가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개인들이 사는 주식은 외국인이 막 쓸어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뭐 LG 에너솔 이런 것은 계속 외국인들이 카카오도 그렇고요. 기관이 사준 거 이거 다 개인이 팔아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가장 사랑했던 종목인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계속 넘겨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사야 될 때 넘겨준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이제 평가손이 이렇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라오면 본전이라도 조금 먹으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게 추세적으로 많이 간다는 걸 좀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인 사는 거 사면 되겠구나라고 네. 단순하긴 한데 그게 또 막상 투자에서 이제 계속 창을 보고 있다 보면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외국인은 거의 에코프로 BM 몰렸어요. 네,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가장 빠르게 이제 사실 98년도인가 때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뭐 한 20 몇 년밖에 안 됐지, 25년 그죠? 네. 그런데 올해 에코프로 그룹이 1조 정도 이익을 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25년 동안. 네. 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얘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 코스닥 LNF랑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저도 이제 이 정도는 몰랐는데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은 나와가지고 주가가 제가 이제 보기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 보면 뭐 조선주도 그렇고요, 화장품주도 그렇고 화장품 시대가 다 끝났는데 지금도 화장품 시대 1, 20%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에 왔을 때 배 만든 거 조선주가 147배, 50배 막 이렇게 갔어요. 그다음에 화장품이 중국의 어떤 큰 수혜 받아서 200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선도 주자들은 100배를 저가 대비 100배를 찍을 거로 보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최소한 5종목은 100배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8월 정도 여름에 저가 대비 100배까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분야든지 1등,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부터 이런 주식들은 각 분야의 1등, 세일업체들은 최소한 뭐 50배,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으면 최소한 50배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등락을 신경 쓰지 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50배면 7만 6천원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 시작에 7만 6천원에 50배면 한 300, 뭐 3, 400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게 100배 정도 가려면 아직까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8배 정도 와서 조정을 계속 받다가 지금 이제 50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100%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LNF도 아직까지 여기서 40만 대는 충분히 가야만 100배가 나오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 사면 100%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세계 최고의 주식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보면 우리 사주 나온다 그래서 다 팔아먹고요. 개인들도 작년에는 이제 보호에서 풀린다고 해서 팔아먹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계속 잡아가거든요. 기관들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과거에 10만 원짜리가 30만 원 비싸다고 100만 원이니까 비싸가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도 액분 전후로 계산하면 300만 원대거든요. 480만 원 갖다가 그럼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 종목은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장기 종목을 구분할 줄 꼭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실적을 보고 그냥 지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특히 아직까지도 뭐 밸류에이션 대다수 분석가들은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했다. 미리 이제 2차 전지에 내년 2년 뒤에 뭐 수주할 것도 다 반영됐다 하지만 규모의 성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쪽밖에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뭐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본다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고요. 요즘 이제 2차 전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소재를 하는 쪽은 수산화 리튬이랑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래도 그냥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보고 나오지 않고 보유를 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 내 포트에서는 한 30%는 2차 전지는 보유해서 물리더라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통해서 지금 어떤 섹터에 좀 힘들이 모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앞서서 목요일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잘 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2차 전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요일에 배터리의 아버지 최병훈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터리 데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확실히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오늘은 확실히 좀 2차 전지의 날이기는 했는데요.
코스피의 전체적인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코스피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고리 잠깐 하고 있는데 횡보를 하고 있거든. 한 뭐 2주, 2주 동안. 네. 근데 외국인은 계속 이제 추세적 매수를 하고 있고. 근데 코스피가 지난번 2,501포인트가 전고점인데 요것을, 뚫어야만 강하게 시장이 가거든요. 그래서 2,500 근처 또 계속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또 조금 빠졌는데요. 2,487에서 2,481. 그런데 여기서 이제 2,501포인트 또 한 20포인트가 남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갭 상승으로 뚫은다면 강하게 2,600까지 갈 거고, 갭 상승을 잘못 뛰고 살짝 뭐 잠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뭐 2,500은 기본적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가 미국장이 조금 어제처럼 조정을 받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이, 이제 계속 하락장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내려갈까봐 빨리 현금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오늘 또 내려가다 금방 올라오거든요. 특히 2차 전지 같으면 내려가다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산보다는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해 작년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강세인 것은 시그널이 언제부터 나왔나 하면 9월 하순, 9월 말 이후에서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11월 중순까지 그때 주도한 게 반도체랑 2차 전지거든요. 그때는 셀 업체들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반등을 쫙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그때 미리 보여줬는데 올해 그러면 1월 초에 확 빠졌을 때 그러면 미리 보여줬으니까 이쪽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냥 2차 전지 쪽에 아무 종목이나 질러놔도 지금 오히려 손해난 거 손절을 다 하고 질러놓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계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상반기 쪽은 양극재 쪽이나 이쪽이 세력이 좀 괜찮을 걸 보여요. 그러면 이쪽은 계속 보면서 뭐 매매를 하더라도 추세적 매매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주 뭐 목요일마다 이렇게 2차 전지 강한 게 보면 이제 기대가 그만큼 커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실적 발표를 해보는 뭐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하고 오고 이렇게 아주 어렵다고 그러는데 매출액이 50%, 100%씩 늘어난 과연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도체는 뭐 90%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왔다고 가격을 보게 되면 내가 빨리 이익 실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뭐 200배, 100배, 300배 갔을 때 지금보다도 막 5배, 10배 갔을 때도 주식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좀 하셔서 매주 이 시간마다 2차 전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지금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맞아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투자자라면 계속 그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계신 섹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방향성 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종목에 대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강세 업종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 업종, 2차 전지.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지난주가 똑같아요. 똑같이 넣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대신 아모레7을 넣었거든요. 아니, 뭐 우리 화면 뭐 만들 그렇죠. 필요도 없고 만들 너무 필요도 편한데요.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화장품 네. 시가총액 100등 안에 보면 강한 종목이 위에 보면 뭐 포스코 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종목별로 이렇게 괜찮은 실적 괜찮은 게 들어가 있고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네. 우리 이제 생각을 이제 포스코 케미칼 코스닥에서 왔거든요. 코스닥에서 거래소 오고 나서 한 외국인들이 하루에 거의 1,000억을 이렇게 사는 것은 이 가격대 20만 원대에서 이렇게 1,000억치를 살까? 시가총액도 사실 시가총액 밸류를 평가해 보면 절대적인 고평가거든요. 근데도 수급으로 사게 되면 내가 사놓고 물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든지 그러거든요. 아니면 환매수를 할 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아모레지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리오퍼는 수혜, 중국의 수혜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약했던 쪽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약했던 게 보시면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게임은 좀 좋았는데 오늘은 뭐 인소프트하고 갭게 게임이 실망스러운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 실적 시즌에 게임주가 작년에 다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부터 실적이 폭발하다가
그 이후에 22년도는 실제 거의 뭐 적자도 있고 많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즉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의 수혜주는 안 좋은 거죠. 그럼 20년도와 21년도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22년도와 23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도 그렇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거의 끝났다고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 수혜 받았던 그게 IT거든요. 또 뭐 TV, 뭐 게임기부터 해서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3배나 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살 사람은 가전제품 IT 다 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주가 지금 반등은 해줬지만 이거 추세적으로 지금 간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는 경기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우리나라 올해 경기 뭐 예측이 1.8% 뭐 이렇게 그것도 나올지 말지 지금 무역이 보면 적자가 계속 작년 5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는 경기 동행주기 때문에 은행주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한 주도 없이 보유를 안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경기가 내려간다면 반드시 같이 내려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 KB금융이다. 그러면 5만 6천, 뭐 6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반타작이 됩니다. 은행주는. 왜냐하면 경기가 죽으면.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은행주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중국이 리오픈되면 다 잘 살아날 거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거 기대를 하지만 경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과연 될지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게 되면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이 안 나온다면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식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오히려 2100도 깨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화학이라든지 철강인데 철강도 지금 4분기 실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무슨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되면 우리가 수출을 빨리 화학이라든지 화학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이랑 그다음 철강 제품 이런 걸 갖다가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근데 중국이 자체에서 그 경쟁력을 화학과에서 경쟁을 갖고 과거에 화학도 중공업도 화학도 우리 일본에서 우리가 뺏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뺏겼는데 이제 자체 코로나에서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 생각보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 보고 있지만 과거처럼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서 우리 전체 경제 구조가 생각보다 좀 느리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보유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가가 좋은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미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행주에 대한 주의 의견은 꾸준히 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매도 타이밍, 빠져나오는 타이밍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의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뚫고 고점 높여가고 있어서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분야 최고의 전문가. 이렇게 제가 막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2016년부터 전기차 수혜주들은 장기 투자는 한 종목도 팔지 말고 보유하고 돈만 생기면 더 사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더 많이 사놓고 있으라. 네. 핵심 수혜주들은 물론 어떤 주식에 먼저 가고 핵심적 어떤 주 느리 가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준적으로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저가 대비 2015년 저가 대비 최소한 30배는 오른다고 16, 17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핵심 수혜주 기본 이제는 30배를 달성하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양극재는 50배 갖다 조정 반등하기 때문에 이배는 100배가 양극재는 100배가 가야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50배, 100배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미국에서 안착하는 기업들은 저가 대비 200배, 300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2030년대까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 10배가 성장하니까 작년 5.5%에서 8% 정도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50%를 침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10배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주가는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지 심장이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알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테슬라밖에 몰랐어요. 월가에 투자는 세계적인 사람들, 우리나라 배터리가 강하니까 우리나라 주식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전기차를 한다, 시장 온다면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도 이제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그죠?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핵심이 뭘까? 그러면 배터리구나.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하고 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게 전부 다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된 소재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재들이 거기에서 가장 또 IR법의 수혜가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게 IR법이 이제 재료까지 원재료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 다 됐고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니켈부터 이런 게 대다수 미국 FTA와 미국에서 같이 관련된 되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 기하되면 최대 수혜주의 소재 수혜주는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올해 이제 전기차 5탄에서 발효할 때 포스코 케미칼 내정목적 포스코 하나를 넣어드린 게 길게 보고 넣어드린 거고 평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평가지만 그래도 기업을 본다면 가격을 보지 않고 하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투자금이 몇 억씩 크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은 넣어놔야 된다. 셀 하나 넣어놓고요. 소재를 한두 개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도 돈은 은행 넣으면 훨씬 좋고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 기하 최대 수혜라는 게 중요한 IRA법이잖아요. IRA 크레딧. 그러면 중국이 보조금 우리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거기서 못 들어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도 그럼 다른 나라가 중국은 특히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다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 시장에서 1등 하는 거예요. LG 에너솔루 미국의 1등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1등이지만 세계 1등 CATL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쪽은 걔들만 자기 나라만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 주식을 직접 영어도 잘하고 미국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1등 하는 기업들을 가서 LG 에너솔루션, 삼성 에스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면 나는 미국의 최고의 괜찮은 주식 앞으로 괜찮은 주식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수주랠리랑 1월 30일 삼성 S대에 40조를 했지만 앞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동차 관련된 합작사 이런 데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안정적으로 IRA 소의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포스코 케미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그룹의 업스트림의 수혜를 포스코 케미칼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럼 포스코 그룹 중에 한 종목을 딱 산다면 포스코 케미칼 사고 저는 삼성그룹에 딱 한 종목 산다면 삼성 S대 사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2차 전지가 존재감을 다시 한번 좀 힘을 뿜어내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우리나라 배터리 쪽으로 모여지면서 어떤 종목들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특징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야죠. 코스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지금 784까지 왔어요. 얼마 전 700이었던 거죠.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요. 누가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시가총액 높은 걸 지르거든요. 누가 지르려? 외국인 지르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재주 이렇게 해서 보면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 BM을 하고 2차 전지 LNF하고 관련된 종목 산 게 오늘만 산 게 외국인 2천억입니다. 거래소의 전체 상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요 2차 전지를 그냥 가격을 보지 않고 그냥 질른 것처럼 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있고 나노신 있고 바이오니아 이런 특별하게 호재성 있는 종목들 같이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2차 전지 빼고 나머지는 각계전주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특징주입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채팅창에서도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라는 댓글들도 보여요. 에코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가격을 보고 차트도 모르는데 가격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주식을 높여 사서 물리면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한 사전에 대비도 다 해놓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물렸으면 내가 더 산다고 생각하면 내려가면 더 한번 사도 상관없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면 차트를 알아야 되고 그렇고요. 그러면 길게 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거든요. 그러면 비싸니까 당연히 못 사겠죠. 그러면 근데 기업을만 본다면 아직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멀었죠, 그죠?
그러면 비중을 뭐 조금 사서 내려오면 더 산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죠, 투자는. 그러지 않고는 그냥 뭐 따라가서 가격만 보다 보면 막 따라가 샀는데 조금 내려가면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벌써 단기 50%막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자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시면 좋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으면 실적이 지금 뭐 폭발하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좋은 점이 이제 이거 에코프로는 지주사인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부터 해서 관련된 수직 계열화로 관련된 뭐 수산화품 니켈부터 해서 전체 다 보면 이제 업스트는 이제 수직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효과를 보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된 소재 관련된 계열사들이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는 밑에 자회사도 카카오처럼 자회사 상장시킬 것도 있듯이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는 구간이고 특히 양극재는 올해 상반기 정도 가고 랠리를 미리 하고 있으니까 가면 하반기는 조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짧게 하든지 아니면 뭐 사놨다가 물리면 하반기에 많이 빠져 더 산다든지 어떤 그런 전략을 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폭풍 매수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비중이 아직은 뭐 LNF는 20몇 프로 가 있으니까 이런 건 비중이 적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 얼마의 비중까지 살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최고 주식은 한 40%까지 사거든요. 그게 DB하이텍이 한 8%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폭발하면서 40%, 45%까지 외국인이 샀다가 20%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중 조절을 보고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미니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연준 뭐 주식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제각각인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고용이 탄탄하고 경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런 전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시장 탄탄하고 주택 가격도 별로 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것을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거기는 의견은 전망이 됐고 그래도 그렇게 금리는 크게 올리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현재 고금리인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고용시장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면 주식시장 긍정적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으면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5% 이하 3%에서 5% 있을 때 금리가 지금 4% 이렇게 있더라도 성장하는 시대에는 일자리도 괜찮고 성장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경기의 활성화가 됐거든요. 고성장 시대에는 활성화돼서 오히려 주가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평가, 저성장, 고착화 상태에 살다가 코로나에서 막 돈 때문에 돈 힘을 얻는데 지금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딱 갖다 놓고 있으니까 올해 그걸 도달 못할 걸 보이니까 악재로 보이죠. 실제로는 3% 정도 때는 있으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침체가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둔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연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시각도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거에서 비관주의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이제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고용시장을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올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서 안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장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 유동성이 1년 만에 급격히 금리를 올리자 유동성 긴축을 했는데 그게 흡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V자 반등합니다. 유럽은 특히 긴축을 덜 했으니까 유럽 V자 반등했고요. 이제는 남은 게 우리나라하고 나스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계속 매수, 특히 2차전지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도 공격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쪽에 공격적 급매수하고 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닭 중에 학이 한 마리 있으면 학이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학이로 보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다 학이 일어서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도 아는 거예요. 누구도 2차 전지가 폭등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만 많이 올랐어. 얘가 학이 조만간 다시 닭처럼 내려갈 거야. 학은 학대로 갑니다. 아무리 학이 숨길려 해도 닭 속에 있어도 학은 학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 쉽게. 그냥 같이 가면 돼요. 대중이 가장 잘하는 건 큰 손이 갈 때 따라가면 되거든요. 지금 큰 손들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걸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몰리면 더 사면 되고 아니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가셔서 지금은 이쪽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다. 올해 상반기도 그렇지만 반도체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올해 고점 돌파를 못하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 봤자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은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되고요. 핸드폰 새로 나안 팔립니다. 그럼 부품 다 안 팔립니다. 그리고 조선부터 이런 쪽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는 안 되죠. 그럼 가는 거 이쪽밖에 없는 거죠. 딱 보이는 것만 하시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우리 투자자들도 같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이 시장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